아니, 요즘 세상에 아파트 한 채가 2천만 원도 안 한다고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진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 15층짜리 아파트의 9층, 전용 면적만 18평이 넘고 방도 무려 3개나 되는 진짜 아파트예요. 그런데 시작가가 고작 1,960만 원입니다. 요즘은 중고차 가격도 이보다 비싼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싼 걸까요? 시골이라서? 맞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엔 뭔가 더 있습니다. 입주민들 말로는 아이 키우기 괜찮다고도 하고요. 보일러 안 켜도 낮엔 따뜻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심지어 실거래가는 아직도 3,700만 원대예요. 그런데 지금 입찰가는 절반 수준이라니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싼 집 하나 소개해드릴게요가 아닙니다. 진짜 이 집이 실제로 살아도 괜찮은 집인지, 투자로 가능성이 있는 물건인지, 그리고 낙찰받으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릴 겁니다. 구미선산의 우공주택 906호, 그 이름처럼 뭔가 우직하고 의외의 기회가 숨어있는 이 집.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2천만 원짜리 아파트, 진짜 내 집이 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도대체 얼마에 써야 이 집을 낙찰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입지를 봐도 구조도 나쁘지 않고 권리관계도 깔끔하다고 판단되면 이제는 숫자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이 아파트의 현재 3차 입찰 최저가는 1,960만 원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가격이죠. 요즘 전세 보증금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아예 집 한 채를 2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입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최저가가 곧 낙찰가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에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10층 물건이 3,7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906호는 9층이니까 거의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 매물 사이트들을 보면 현재 시세는 4천만 원에서 4,200만 원 사이에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매도인이 부른 호가일 뿐, 실제 거래는 실거래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시세 기준으로는 3,700만 원 내외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낙찰가를 예측해볼까요? 경매에서는 통상적으로 시세 대비 60%에서 7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물건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세를 3,750만 원으로 잡았을 때 낙찰 예상가는 대략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점유자가 실제로 없는 것이 확실하고 내부 상태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경쟁이 붙어서 2,8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점유자 명확하지 않고 수리비 부담도 있어 보인다면 입찰자 수가 적을 수 있고 최저가에 가까운 금액인 2천만 원 초중반대에서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물건의 낙찰가는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내부 상태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에 써야 할까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2,200만 원 선에서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스크를 감안한 안전한 입찰가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리신다면 2,5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까지는 감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사실 싸게 산다는 느낌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 정도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를 2,300만 원에 낙찰받고 리모델링에 500만 원 정도를 더 투자해서 총 2,800만 원을 들였다면 월세를 30만 원에 놓았을 때 연수익률이 약 12.8%가 나옵니다. 은행 예금이 3% 남짓한 요즘 시대에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투자 수익률이죠. 물론 여기엔 변수도 있습니다. 수리비가 더 들 수도 있고 공실기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찰 전에는 이 모든 걸 감안한 총 투자 비용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위치, 구조, 권리관계, 그리고 시세와 낙찰가 예측까지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보셨죠? 이제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이 집을 과연 어떤 분이 사는 게 좋을지, 실거주와 투자 중 어떤 선택이 맞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거주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집은 전용 약 18평의 3룸 아파트입니다. 작지만 방이 3개나 있어서 혼자 사시거나 부부 또는 자녀가 한두 명 있는 소가족이 지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9층이라 채광이나 환기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단지 안에 놀이터나 중학교, 초등학교가 가까워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겐 의외의 장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2천만 원대 중반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죠. 월세 살면서 보증금 몇 천만 원 묶어두느니
차라리 이렇게 경매로 저렴하게 집을 구입해서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다만 실거주를 고려하신다면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은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편의점도 없고 마트는 구미 시내까지 나가야 하며 버스는 드물게 다닙니다. 차량 없이 도보나 대중교통 중심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는 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투자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사실 소액 투자자분들께 더 잘 맞는 물건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진입 장벽이 높은 시기에 2천만 원대의 낙찰가로도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경매일지도 모릅니다. 월세 수익 구조도 나쁘지 않습니다. 2,300만 원의 낙찰 후 간단한 수리비를 더하면 총 투자금은 약 2,80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 기준이면 연 수익률은 12%를 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소형 지방 아파트는 매매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형 투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률 위주로 판단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분명합니다. 이 지역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되팔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 매도 차익을 기대하긴 어렵고 공실이 생기면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집은 어떤 분께 추천드릴 수 있을까요? 차량 있고 시골의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실거주 희망자, 월세 수익형 경매 투자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 소액으로 경매 경험을 쌓고 싶은 경매 초보 투자자.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집이 나와 맞느냐입니다. 싼 집이 좋은 집은 아니고 비싼 집이 무조건 나쁜 집도 아니죠. 오늘 이 물건처럼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집은 내 상황과 목적에 맞춰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꼼꼼히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 집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집이 내 상황에 딱 맞는다고 느끼셨다면 이번 입찰은 놓치기 아까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집, 주소는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물리 694의 2번지에 있는 우공주택 906호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정겹죠? 우공 이산할 때 그 우공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여긴 구미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구미 시내랑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대도시 느낌의 구미가 아니라 시골 읍내 분위기에 가까워요. 선산읍은 구미 중심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읍내면 좀 불편한 거 아냐?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불편한 게 맞아요. 입주민 후기를 봐도 대형마트는 구미 시내까지 나가야 하고 편의점조차 근처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교통은 어떨까요? 이 아파트에서 선산시외 버스터미널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좀 부담되는 거리죠. 물론 버스가 없진 않아요. 가끔 아파트 앞을 지나는 버스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가끔입니다. 버스 타고 생활하자는 마인드로는 쉽지 않아요. 차량 접근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주차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고 차량 출입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이 가능한 사람에겐 접근이 괜찮은 입지예요. 그럼 주변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곳은 아니고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구조예요. 동네 분위기는 한마디로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공기 좋고 차도 적고 오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도시형 삶과는 거리가 멀고 전형적인 시골 읍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교육 환경은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바로 인근에 선산중학교, 선산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들 통학은 도보로 가능하고요. 놀이터도 있어서 아이 키우는 가족한테는 어느 정도 장점이 있어요. 입주민 중에서도 아이들 키우긴 좋아요라는 후기가 눈에 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집이 이렇게까지 저렴해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는 위치에 있어서입니다. 서울이나 구미 중심부처럼 편의시설이 많은 곳이 아니니까 수요가 적고 그만큼 가격도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차가 있고 조용한 삶을 좋아하고 대형마트나 카페거리 없이도 괜찮은 분들에겐 이 집 진짜 괜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가 없고 편의점 하나 없으면 못 견디는 도시형 생활에 익숙한 분들에겐 솔직히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점이 경매의 매력이기도 하죠. 이런 입지 덕분에 이 집은 무려 1,96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입찰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못 올 가격일 수도 있어요. 1,960만 원. 금액만 보면 웬만한 중고차보다도 저렴한데요. 아무리 시골이고 불편하다 해도 살 수 있는 집인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공주택 906호 이 집안의 구조와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물 자체는 15층짜리 아파트예요. 우리 물건은 그중 9층입니다. 딱 중간보다 조금 위라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에도 부담 없고 채광이나 환기도 기대할 만해요.
외관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슬래브 지붕. 말 그대로 전형적인 2000년대 초반 시골 아파트 스타일이에요. 공급 면적은 약 23평, 전용 면적은 17.88평. 전용률이 78%로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방이 3개, 욕실은 1개. 혼자 살거나 부부 혹은 아이 한둘 있는 소가족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죠. 물론 서울이나 신축 아파트처럼 넓은 거실, 드레스룸, 세컨 욕실 이런 건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 필요한 공간은 딱 있는 실속형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입주민 후기를 보면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평이 많아요. 대신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위층에서 소리가 나길래 항의하려고 올라갔더니 위층은 조용하고 아래층에서 울려 퍼진다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후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층간소음이 일반적인 방향과 다르게 발생한다는 건데 구조적 특성일 수도 있고 내부 벽체나 바닥 마감 상태에 따라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평소에 조용하게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점은 한 번쯤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란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외벽이나 공용부는 관리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내는 입찰 전에 꼭 내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장판 상태, 벽지, 욕실 타일 상태 같은 것들요. 이게 그대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최소 수백만 원은 들여야 하느냐, 입찰과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작지만 쓸만한 구조예요. 실거주도 가능하고 전세나 월세 투자로도 생각해볼 만한 조건이긴 합니다. 물론 실내 상태나 리모델링 여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소음 문제 같은 것들은 꼼꼼하게 따져야 하고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권리관계가 꼬여있으면 낙찰받고도 골치 아프잖아요. 점유자는 있는지, 인수할 권리는 없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아무리 집이 저렴하고 괜찮아 보여도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권리관계입니다. 구조가 좀 낡았어도 위치가 좀 불편해도 고치거나 참으면 되지만 권리관계가 꼬여있으면 그땐 진짜 피곤해지거든요. 명도 소송에 보증금 돌려달라고 소리치는 임차인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 우공주택 906호가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집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4년 4월 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에요. 쉽게 말해 그보다 늦게 생긴 권리들은 경매로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일 이후에 추가된 권리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가압류만 해도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5개가 들어가 있죠. 신용정보회사, 금융기관, 개인 채권자까지 다양하게 얽혀 있어요. 이 정도면 채무자분이 재정적으로 꽤 힘든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권리들이 말소 기준일 이후라는 점입니다. 즉, 낙찰만 받으면 다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법원도 이미 임의경매를 개시했고 이제 3차까지 진행 중이니까 이 집은 권리 정리가 명확하게 되는 물건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임차인은 어떨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없음입니다. 등기부상에도 임차인 관련 권리는 없고 현황 조사서에도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고 안내문을 남겼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비어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점유자가 있는데 조사를 피한 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리스크입니다. 점유자가 없으면 당연히 명도도 필요 없고 낙찰받고 바로 리모델링하거나 입주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불법 점유 중이라면 또는 계약은 안 돼 있지만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경우에 명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낙찰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겠죠. 이럴 땐 어떻게 하냐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찰 전에 현장 답사를 하는 겁니다. 평일 낮이나 주말 오전에 직접 가서 초인종도 눌러보고 안내문도 붙이고 근처 부동산에 들러서 여기 누가 사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물건은 권리상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모든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됐고 등기부상 임차인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점유 상태가 불확실하다는 게 유일한 변수예요. 점유자가 없다면 완전 A급 물건이지만 만약 있다면 명도 이슈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입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현장 답사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위치, 구조, 권리관계, 그리고 시세와 낙찰가 예측까지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보셨죠. 이제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이 집을 과연 어떤 분이 사는 게 좋을지, 실거주와 투자 중 어떤 선택이 맞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거주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집은 전용 약 18평의 3룸 아파트입니다. 작지만 방이 3개나 있어서 혼자 사시거나 부부
또는 자녀가 한두 명 있는 소가족이 지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9층이라 채광이나 환기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단지 안에 놀이터나 중학교, 초등학교가 가까워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겐 의외의 장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2천만 원대 중반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죠. 월세 살면서 보증금 몇천만 원 묶어두느니 차라리 이렇게 경매로 저렴하게 집을 구입해서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다만 실거주를 고려하신다면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은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편의점도 없고 마트는 구미 시내까지 나가야 하며 버스는 드물게 다닙니다. 차량 없이 도보나 대중교통 중심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는 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투자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사실 소액 투자자분들께 더 잘 맞는 물건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진입 장벽이 높은 시기에 2천만 원대의 낙찰가로도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경매일지도 모릅니다. 월세 수익 구조도 나쁘지 않습니다. 총 투자금은 약 2,80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 기준이면 연 수익률은 12%를 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소형 지방 아파트는 매매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형 투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률 위주로 판단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